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항공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살펴볼 기업은 제주항공인데요.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궁금하시거나 이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싶다. 혹은 매매 전략을 짜면서 어떤 시나리오를 쓰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딱 5분만 집중한다고 생각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차트 같은 것을 분석할 때 이 권유 같은 느낌을 받으셨다면은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이 제 개인적인 견해라는 부분 조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제주항공이 요즘 이 주가의 흐름이 좀 좋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제주항공의 주가의 흐름이 어떤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고, 이 최근에 좀 이슈들이 많습니다. 그 이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금일 장이 시작하고 한 2% 정도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다시 하락폭을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이 항공사들 같은 경우 이 업황도 좋고 이 유가에 대해서 좀 유가가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항공사들의 주가가 상당히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 좀 특이점이 있는데 이 정고점을 좀 돌파를 해주면서 높은 거래량과 함께 상승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추세가 전환이 됐다라고 한번 이렇게 좀 접근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또한 주가가 상승할 때 거래량을 조금 보시면은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서 이 매수세가 좀 많이 붙는다고 할 수 있겠고, 이 주가가 하락할 때의 모습을 지켜본다면은 거래량이 소폭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매집봉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주항공의 주가는 현재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영향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현재 유가적인 부분에서 좀 안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겠고, 이 국제 여객 같은 경우에도 23년보다 24년 전망이 더 좋고, 이 앞으로 사람들의 좀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여행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여행에 대한 수요가 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또한 어제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어제 좀 국제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7% 정도 큰 폭으로 상승을 해줬는데요. 이 어제는 이 국제유가가 하루 만에 4% 정도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수출 가격을 좀 인하한다고 발표를 하자 이 국제 유가가 하락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 하락 흐름이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된다면은 이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겠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유가와 주가의 움직임이 좀 비슷한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 유가의 부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동 지역에 대해서 이 중동 지역에 대한 리스크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또한 어제 그 4% 급락한 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 최대 시장인 좀 아시아를 포함해서 이 모든 지역의 원유 가격을 인하하겠다고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서구 기업 아람코가 발표를 했고요. 구체적으로 아시아에서 주력 제품인 아랍 경질유를 포함한 여러 등급의 사우디산 원유를 2월 가격이 1월 가격 수준보다 배럴당 2달러 정도 인하될 것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주가도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은 좀 국제 유가가 2% 정도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어떤 영향 때문에 그러냐 하면은 이 중동의 긴장, 리비아 최대 유전 폐쇄, 여기에 대한 우려감으로 좀 국제 유가가 2% 정도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조금 살펴보자면은 이 중동 긴장이 고조되고 리비아 최대 유전이 폐쇄되면서 국제 유가가 2%가량 상승을 했는데요.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는 이 1.9%, WTI는 2.1% 정도 이렇게 올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 무장정부 하마스의 분쟁이 이 석유 공급을 좀 방해하는 이런 지정학적 위기로 확대되는 것, 저희가 좀 주목해봐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겠죠. 현재의 시점에서 본다면은 좀 세계적으로 원유의 공급량도 많고 이 생산량도 좀 많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유 가격은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하마스와의 분쟁이 이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로 확대가 된다면은 이 유가가 좀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군은 이 가자 전투를 저강도로 전환을 한다고 밝히면서 이 하마스와의 전쟁이 이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라 24년 내내 좀 이어질 것으로도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고위사령관 사살 이렇게 좀 진화가 좀 위기가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홍해 해상 항로에 대한 이 예멘 후티 반군의 도발 또한 촉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 하루에 30만 배럴을 생산하는 이 리비아의 사라라 유전 폐쇄도 좀 유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겠고, 이 전날 유가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꼭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금일은 이런 중동 리스크나 이런 리비아의 샤라라 유전 폐쇄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가 영향을 받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도 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한 저희가 좀 그래도 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러시아가 오펙 플러스 감산에 동의한다는 쪽의 신호를 좀 밝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오펙 플러스는 지난달 하루 약 220만 배럴 감산에 합의를 했으나 이 시장에서는 실제 감산 여부에 대한 회의론은 아직 남아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이슈가 나온다거나 한다면은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주항공의 좀 주가의 수위를 좀 지켜보시면 이 국제유가의 하락 이 부분에 더해서 좀 수혜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 매출 원가의 30%를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가가 이 70달러에서 좀 80달러 선으로 계속해서 지금처럼 안정적으로 움직여 준다면은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수요도 견조하고 여객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 이 환율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 금리가 더 이상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인하가 되는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제주항공이 이 항공기의 리스트료 결제라든가 이 유류비에 대한 결제에 대해서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고, 현재의 주가는 좀 추세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상승폭을 이어가는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추가적인 이슈가 있다면은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할 게고요. 오늘은 이 12,780원 이 부분을 좀 이탈하지 않고 좀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그림을 저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은 이 전체적인 흐름을 조금 짚어보면서 최근 이슈와 함께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해당 영상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는 그 누구보다 열정적인 멘토들이 많으니까요. 이 부디 타 종목의 영상도 시청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